문무일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4명으로 추려졌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능력과 인품, 도덕성, 검찰 안팎의 신망 등은 물론이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중요하게 살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큰 만큼 차기 검찰총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상황입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 되는 겁니다. 4명의 후보자가 추려졌는데 네. 법조계 안팎에서는 충분히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법조계에서도 원래 8분이 그 추천위원회에 네. 이제 청거가 됐었는데요. 예, 그 중에서 법조계에서 유력하다고 본 분들, 네, 또 언론에서도 어느 정도 유력하다고 예상했던 분들이 어제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청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들 4명이 지난달 청와대가 경찰에 사전 검증을 지시했던 그 4명과 동일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어, 그 앞에 언론 보도를 보시면 그 8분 네, 원래 추천위원회에 청거된 8분 모두에 대해서 인사검증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8분 모두에 대해서 동의가 있어야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인사검증해도 좋다. 네. 그런 동의가 있어야 인사검증에 들어가고 후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8분 모두에 대해서 인사검증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4명으로 압축된 이들에 대해서만 청와대가 미리 찍어서 사전 검증을 지시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글쎄요, 그건 그런 언론 보도도 있고 네. 그렇지 않다는 보도도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자, 깊이 있는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왜냐하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것은 사실은 그 전에는 검찰총장을 그냥 대통령이 임명을 네.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국민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는다. 검찰총장의 그 권한이라든지 역할의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그래서 이제 검찰청 법을 2011년에 개정을 해가지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요.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의 제청 전에 이제 후보 추천을 이 위원회에서 하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어떤 다양한 목소리들을 추천 과정을 통해서 담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제도적인 어떤 미비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추천위원회 회의 자체가 비공개고, 그리고 얼마나 몇 회에 걸쳐서 몇 시간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한 번 모였고 2시간 만에 그랬군요. 8분의 후보에 네. 대해서 검증을 해서 4분을 추린 거거든요. 과연 2시간 만에 8분에 대해서 철저한 그러한 추천위원회에서의 그러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에 관해서 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예. 그리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과제 등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은 촛불혁명 이후에 탄생한 이 현 정부 초기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국민들의 가장 꼭 이루어야 할 그러한 개혁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보통 첫 번째로 많이 거론될 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검찰 개혁에는 크게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검사들을 빼고 법무부의 문민화를 이루는 법무부 탈검찰화라든지, 또 공수처를 도입해서 검찰에게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산시킨다든지, 또 그 경찰과의 관계에서 수사권을 네. 어느 정도 좀 대등한 관계로 경찰과 나눈다든지, 그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개혁 작업들이 사실은 추진은 돼 왔습니다만 아직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공수처법 도입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것은
이제 대통령령이라든지 혹은 법무부 내규 개정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네. 어떤 검찰청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 같은 법률 개정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따라서 국회의 법 개정이 있어야 되는데 국회가 그 법 개정을 신속하게 안 해주는 바람에 그 검찰 개혁의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아직까지도 어떤 확실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들은 검찰 네. 개혁을 정권 초기부터 바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현 정부 2기 검찰총장은 그야말로 검찰 내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검찰 개혁을 이렇게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완성시켜 나가야 할 네. 그런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차기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적폐 수사. 이 적폐 수사도 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도 벌써 뭐 일부 언론에서는 네.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피로감이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별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적폐청산이 미흡하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강제 수사권을 검찰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영장 신청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요. 그 검찰에서 주로 이제 적폐 수사를 통한 적폐 청산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면 검찰이 적폐 수사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냐? 저는 국민들이 이제 그 정도면 됐다라고 네. 할 때까지 적폐 수사는 간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 검찰총장도 그러한 면을 잘 인식을 하고 국민들의 염원인 그런 적폐 수사를 네. 끝까지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이야기할 때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자, 이제 4명 가운데 1명을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됩니다. 예. 이들 4명 가운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예. 검찰총장으로 발탁이 된다면 예. 이번에도 역시 파격이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네 분의 지금 추려진 후보분들 중에 19기,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기수죠. 19기가 한 분, 20기가 두 분, 그다음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23기로 네. 기수는 가장 어린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검찰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이런 법조계에는 기수 문화라는 이런 문화들이 과거부터 조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수 문화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검찰의 경우 검찰총장이 같은 기수나 혹은 후배 기수가 됐다 했을 때 선배나 그 검찰총장과 같은 기수의 고위직 검사들은 이제 법복을 벗고 네.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였죠. 관행이었죠. 그런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가 전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다. 그분들 그 수십 년의 검사 생활 동안 그렇게 고위직 검사가 될 때까지 그분들의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수 문화라는 것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용퇴를 강요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러한 기수 문화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네. 계기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수가 낮은 분이 됐다고 해서 그 위의 기수들이 용퇴를 하게 되고 그러면 검찰의 조직의 안정성이 해쳐진다. 꼭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4명의 후보자 가운데 누가 차기 검찰총장이 될지 지켜보죠. 지금까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